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6일 국내 경기, 해외 축구 총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 KCC 대 창원 LG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CC는 12월 24일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98대 91 승리를 거두며 7연승에 성공했다. 자타가 인정하는 슈퍼팀으로서 올 시즌 목표는 대권 탈환이다. 리그에서 가장 화려한 선수 몇 명과 뎁스 퀄리티를 자랑한다. 직전 경기 승리로 연승 숫자는 7까지 늘었고 그에 따라 팀 사기와 분위기도 최고조에 달했다. 무엇보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반갑다. 이어서 LG는 12월 23일 가스공사와의 홈 경기에서 74대 71 승리를 거두며 2연승에 성공했다. LG는 KBL과 EASL을 병행하는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도 팀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레이, 타마여 원투펀치는 단연 리그 최강이며 연일 맹활약 중이다. 양홍석의 복귀로 국내 뎁스도 한층 더 두터워졌고 유기상, 양준석, 정인덕의 기량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란히 리그 최상위권에 올라있는 두 팀 간의 맞대결로 미리 보는 챔프전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KCC는 현재 리그에서 기세와 에너지 레벨이 가장 좋은 팀이고 LG는 시즌 내내 가장 꾸준한 팀이다. 다만 임팩트에 있어서는 7연승을 내달리는 KCC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홈코트 이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대단히 치열한 접전 승부가 예상되며 끝내 홈팀 KCC가 신승을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부산 KC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은행 대 신한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은행은 12월 21일 우리은행과의 홈 경기에서 61대 53 승리를 거두며 2연패를 벗어났다. 당초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팀이었지만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와 강렬한 임팩트로 리그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리그 최고의 아시아 쿼터 이이지마 사키가 연일 맹활약하고 있으며 지난 시즌 부침을 겪은 지난도 완벽하게 회복했다. 리빙 레전드 김정은도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고 주전 가드 박소희의 기량도 만개하며 짜임새 있는 팀으로 거듭났다. 직전 경기서 연패를 끊어내며 다시 상승세를 탈 채비를 마쳤다. 이어서 신한은행은 12월 20일 삼성생명 원정 경기에서 연장 혈투 끝에 79대 74 패배를 당하며 4연패에 빠졌다. 직전 경기 패배로 어느덧 연패 숫자는 4까지 늘었고 팀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뎁스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으며 가용 자원도 비교적 풍부하지만 확실한 스타 플레이어와 클러치 해결사의 부재가 아쉽다. 신지현, 최희샘, 신이슬, 김진영 등 선수 몇몇은 나쁘지 않지만 좀처럼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그 선두와 최하위의 맞대결이다. 물론 두 팀의 전력 차가 크게 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올 시즌 성적과 전반적인 경기력, 최근 폼 등 모든 면에서 하나은행이 신한은행을 압도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 시점에서 4연패의 신한은행이 그것도 원정에서 하나은행을 잡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의 승리는 물론 완승까지도 기대할 만하다. 이번 경기 하나은행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삼성화재 대 OK저축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화재는 12월 23일 한국전력 원정 경기에서 3대2 패배를 당하며 11연패에 빠졌다. 직전 경기 패배로 연패 숫자는 10일까지 늘어났다. 아이라는 확실한 1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그게 전부다. 국내 선수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력, 에너지, 레벨 모두 좋지 못했다. 최근 김상우 감독마저 자진 사퇴하며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선수단 전체가 멘탈적으로도 흔들리고 있다. 이어서 OK저축은행은 12월 20일 현대캐피탈 원정 경기에서 3대0 패배를 당하며 3연승이 마감됐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송이채가 10점을 올리는 데에 그치는 등 전체적으로 부진했다. 극도로 부진했던 지난 시즌에 비하면 확실히 팀이 나아진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경기별 기복이 심하다는 점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시즌 전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용병 디미트로프가 시즌 초반 부진을 떨쳐내고 궤도에 오른 것은 고무적이다. 차지환과 전광인을 필두로 한 국내 뎁스 역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객관적인 뎁스 퀄리티를 비롯해 선수 개개인의 클래스에서 모두 OK저축은행이 우세하다. 전력을 떠나 올 시즌 성적과 전반적인 경기력까지 모두 OK저축은행이 삼성화재를 앞선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서는 만큼 체력적으로도 유리한 상황이다. 바로 직전 경기서 저점의 경기력을 보였다는 것이 변수지만 상대가 11연패 삼성화재라면 빠르게 좋았던 폼을 되찾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OK저축은행의 승리는 물론
셔사우까지도 기대할 만하다. 이번 경기 OK저축은행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한국도로공사 대 페퍼저축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로공사는 12월 23일 GS칼텍스 원정 경기에서 2대3 승리를 거뒀다. 시즌 전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던 것을 경기력을 통해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모마, 타나차, 강소희 삼각편대의 위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리베로로 포지션을 전환한 문정원도 제 몫을 다하고 중앙을 지키는 김세빈의 활약도 쏠쏠하다. 슈퍼루키 이지훈도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고 있다. 직전 경기서는 리버스 스윕을 따내며 강팀의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어서 페퍼저축은행은 12월 20일 흥국생명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패하며 8연패에 빠졌다. 조니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원맨쇼를 펼쳤으나 팀의 패배로 빛을 발했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뼈아프다. 직전 경기 패배로 어느덧 연패 숫자는 8까지 늘었고 그에 따라 팀 사기와 분위기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주포 조이가 맹활약하고 있으나 사실 그게 전부다. 아시아 쿼터 시마무리도 시즌 초반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선수들의 활약도 전무하다. 객관적인 뎁스 퀄리티와 선수 개개인의 클래스에서 도로공사가 페퍼저축은행을 압도한다. 사실상 현 시점에서 페퍼저축은행이 도로공사와 대등하게 싸우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는다. 도로공사의 승리는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이며 셔사우 승리까지도 기대할 만하다. 이번 경기 한국도로공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앙골라 대 짐바브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앙골라는 지난 대회 8강 진출의 저력을 보여주었으나 이번 대회 1차전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해 자존심을 구겼다. 파트리스 보멜 감독은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전술 변화를 꾀할 것이다. 앙골라는 초반부터 라인을 올리고 피지컬 우위를 앞세워 짐바브웨를 압박,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어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이다. 이어서 짐바브웨는 국제무대 복귀 후 의욕적으로 나섰으나 1차전 패배로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그들의 끈끈한 조직력과 투지는 여전히 살아있다. 짐바브웨는 객관적 전력의 열세를 인정하고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취하겠지만 무승부도 의미가 없기에 후반 중반 이후에는 총공세를 펼치는 승부수를 던질 것이다. 두 팀 모두 1패를 안고 있어 심리적으로 쫓기는 상황이지만 큰 대회 경험과 결정력 면에서는 앙골라가 한 수 위임에 분명하다. 확실한 득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앙골라가 결정적인 기회에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이다. 짐바브웨는 공격 작업의 세밀함이 부족해 앙골라의 수비를 뚫는데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앙골라가 점유율 싸움에서부터 우위를 점하며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경기 앙골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집트 대 남아공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집트는 레전드 호사마산 감독의 지휘 아래 역대 최다 우승에 도전한다. 이집트의 전력은 역시 살라 의존도에서 얼마나 탈피했느냐가 관건이다. 팀의 영원한 캡틴 모하메드 살라는 여전히 건재하며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그의 움직임은 알고도 막기 힘든 필살기다. 하지만 이번 대회 이집트의 진짜 무기는 전성기를 구가 중인 오마르 마르무시다. 살라에게 쏠린 수비를 분산시키고 직접 해결까지 가능한 마르무시의 존재는 남아공 수비진의 큰 악몽이 될 것이다. 이집트는 살라와 마르무시의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빠른 공수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이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명장 휴고 브로스 감독의 조련 아래 자국 리그 올스타에 가까운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한다. 마멜로디 선다운스 소속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 조직력은 대회 참가국 중 최고 수준이다. 팀의 핵심은 골키퍼이자 캡틴인 로넨 윌리엄스다. 지난 대회 최고의 골키퍼였던 그의 선방 능력과 빌드업은 남아공 전력의 절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원의 사령관 테보우 모코에나의 중거리 슈팅과 경기 조율은 이집트의 압박을 풀어낼 열쇠이며 최전방에서는 벌리의 스트라이커 라엘 포스터가 포스트 플레이와 침투로 득점을 노린다. 부상으로 빠진 템바조안의 공백은 신성 레레보일레 모폭행이 메워야 한다. 남아공은 점유율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 하겠지만 이집트의 화력을 감안해 수비 라인을 내리고 역습 전략을 준비할 것이다. 객관적인 전력과 유로파의 무게감은 살라와 마르무시가 버티는 이집트가 확실히 앞선다. 하지만 남아공은 지난 몇 년간 북아프리카 팀들에게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왔고 조직력만큼은 이집트 못지않은 팀이다. 살라가 윌리엄스의 선방쇼에 막힌다면 이집트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팀 모두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고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한다. 접전 승부가 예상되며 끝내 두 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